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담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구체적인 전략들 그리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도 투자도 담대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출연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 섹터 안에서도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금호석유 투자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일단 회사의 포인트들 먼저 짚어볼까요? 우리 앵커님 금호석유 많이 못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네. 원래 많이는 근데 아니죠, 상대적으로. 원래 네. 시가총액이 4조 원이면 많이들 회자가 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지 않는 맞아요. 기업입니다. 뭐 흔히들 보면 금호에 또 뒤에 석유가 붙어 있으니까 뭐 금호 석유를 개발하는 회사인가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금호 석유는 흔히 보면 자동차용 타이어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이어에 들어가는 합성 고무를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고부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 그 장갑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탄력도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보면은 다 합성 고무가 들어가는데 그게 친환경이고 열에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고부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전 세계 생산 능력에서 총괄적으로 합성 고무에서만큼은 전 세계 1등이다. 와. 근데 이제 흔히들 1등이라 할 때 시가총액, 그러니까 매출액 8조 원으로 1등을 하거든요.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은 LG화학이 화학 부문에서 지금 현재 한 25조 원을 하는데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합쳐서 보면 통합해서 전 세계 1등은 LG화학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납사 크래킹 센터에서 사와서 합성 고무를 만드는 이런 니치 마켓에서는 8조 원으로 전 세계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금호석유는 시장 안에서 1등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이 아시아, 뭐 국내가 포함된 이 지역 안에서의 흐름은 좀 어때요? 에너지 케미칼 섹터에서 아시아가 지니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금호석유를 또 잠깐만 돌려보면 네. 1등이면 1등에 대한 걸 좀 자기가 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너 1등인데 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작년에 2022년에 보면은 2021년에 보면은 전 세계 화학 기업들이 좋았습니다. 네. 왜 좋았냐면은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고요. 2021년에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델타에서 풀리면서 전 세계 화학 기업들이 다 좋았습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뭐 독일의 BASF, 미국의 다우 케미칼 다 좋았고요. 한국 기업들도 다 좋았습니다. 2021년에는. 그러다가 2022년에 작년에 딱 이맘때쯤 보면은 미국 기업만 좋았어요. 미국이 확 풀리면서 미국 기업만 좋았다. 미국과 유럽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유럽은 좀 덜 좋았죠. 왜냐하면 원가가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오다 보니까 안 좋았고 아시아 기업들은 완전히 BP 수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졌는데 이게 제가 금호석유 전 세계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2021년 때 코로나가 풀렸을 때 호황 때 합성고무, 고부가 같이 합성고무를 만드는 업체인데 당기 순이익이 2조 원을 찍습니다. 근데 작년에 중요한 게 작년에 우리나라 화학기업들 대부분 기업들이 BEP 수준, 제로 수준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이 기업 혼자 독야청천 1조 원을 찍습니다. 최악의 불황의 사이클이 작년에 불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아가 막 코로나 작년 이맘때 보시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에 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묶었죠 아시아들이.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안 팔리잖아요. 고부가 합성 고무라가 안 팔리는데 이 기업만큼은 화학 기업들은 대부분 다 제로 수준까지 떨어질 때 이 기업만큼은 1조를 찍습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잘 나갈 때 2조 원이고요. 아주 불황일 때 1조 원 찍으면 흔히들 사이클 산업은 이렇게 S자 곡선 중에서 중상부를 지나고 있거든요. 5분 응선을 지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1조를 찍으면 한 13배, 한 12배 정도는 줘요. 그럼 1조 원에 12배 주면 12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4조 원, 3조 원으로 파묻혀버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부가 합성 고무의 1등이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아무리 불황이라도 1조 원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시아가 왜 중요하냐면은 네. 토요일 날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이 개막을 했는데 이게 제목이 재밌는 게 2023년 지금 개최되는 2022년 아시안 게임입니다. 작년에 개막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아시아 전체가 코로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고무 그러니까 금호석유를 둘러싼 업황은 아시아 전체가 좋아진다. 두 번째는
금호석유만의 이런 그 불황 속에서도 1조 원 찍은 기업 나오라 그러면 못 나와요. 1조 원 혼자서 찍었다. 그런데 그게 대한 평가가 없더라. 거의 미미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 케미컬 섹터에서 아시아가 지니는 의미가 정말 크다. 어쨌든 아시아가 제1의 소비 시장이다라는 부분도 눈여겨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럼 금요석유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품 구조가 좀 변경됐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제품 구조? 예, 그림을 보면 아는데 이렇게 금호석유는 2020년에 IR 발표를 합니다. 네. 2020년에 보면은 실적이 1조 원도 아니고요. 당기순이익이 그 밑에 한참 떨어지는 실적을 발표할 때 2020년에 실적을 발표할 때 이 그림을 발표합니다. 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붉은색이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타이어도 보면 저부가가 있고요. 고부가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고무 이런 늘어나는 제품들이 보면 고부가 제품들이 있어요. 헬스케어대. 그래서 보면은 생산 시설 자체를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저부가는 그 다른 이머징 국가에서도 따라와요. 근데 이게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부가로 간다고 1000명을 하고 고부가로 생산 시설을 다 전환을 합니다. 그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붉은색이 20%인데 2012년도에 보면은 20%밖에 안 됐어요. 80%는 범용이었어요. 네. 그러면 수익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이 났는데 2020년에 보면은 우리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60%로 바꿨다. 40%는 범용이고 60%는 고부가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2020년에 이렇게 바꾸고 나서 IR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시장에서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2021년에 이 고부가로 바꾼 합성 고물을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을 찍습니다. 2조 원을 찍는데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컬하고 그는 NCG 크래커인데 거기 미국의 화학기업하고 비교하면 그 기업이 얼마냐면 한 2.1조 원을 찍어요. 네. 한 1000억 정도 더 많은데 시가총액이 20조를 넘어가 버려요. 근데 금호석유는 2조 원을 찍었는데 거의 80% 육박했는데 시가총액이 8조까지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보면은 이제 미국은 많이 화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은 코로나에서 불려서 그래서 그 기업이 당기순이익이 2.2조 원을 찍습니다. 푸른색 기업인데 2.2조 원을 찍고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한 23조, 22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줘버리죠. 10배를 줘버리는데 이 기업은 뭐냐면 작년에 이제 1조 원을 뚝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불황의 1조다. 여기는 미국 기업은 호황의 2.2조잖아요. 그러니까 10배를 주고 불황에서는 좀 더 많이 주거든요. 왜냐하니까 호황으로 돌아가면 2조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근데 1조에 10배만 해도 10조 원이죠. 근데 이 기업이 사라져 버려요. 3조대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3조 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렇게 조금 너무 이렇게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투자자분들이 또 보셔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이 2020년도부터 우리는 완전히, 그러니까 60%를 완전히 고부가로 바꿨습니다 하고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조 찍고 1조 원 찍었는데 1조 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다른 기업들이, 화학 기업들이 BEP 수준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얘 1조 원이 같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잊어버렸다? 그런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 그 불황 속에서 1조 원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시안 게임이 지금 하듯이 지금 47억 인구, 전 세계 한 60% 인구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다 풀렸잖아요. 원래 보면 이머징 전체가 한 80% 정도 됩니다. 인구 전체가. 그래서 보면 그런 걸 따지면은 1조 원인데 제가 볼 때는 호황으로 가면은 2조 원 넘을 것 같아요. 당기 순이익이. 네. 그러면은 밑에 단에서 한 제가 볼 때 12조, 그다음 위에 단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7조, 18조 원 이 밴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4조 원이 들어가 있어요. 왜? 다른 기업하고 같이 보는 거야. 네. 범용 아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스페셜티에서 합성 고무에서 전 세계 1등이다. 1등이다. 이게 미국에 갖다 줬더라면,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면 아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받았을 네.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에어 프로덕트라든지 그다음에 린데라든지 그다음에 SHW라든지 듀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매출액 대비 3배씩이나 받거든요. 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평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위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고부가 제품으로 제품 구조 변화됐다라는 것 자체가 참 긍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방금 저평가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주셨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밴드가 그러니까 저 금호석유학은 네. 전 세계 최고의 합성고무 회사다, 고부가치 합성고무 회사다 하고 두 번째는 호황일 때 2조를 찍었구나. 당기순이익이 불황일 때 1조 원을 찍었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증설 현황을 기본으로 하면 호황 때 보면 2조 원을 넘을 공사니까요. 그러면은 2조 1조 사이에 밴드 안에 들어가는 당기순이익이 밴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12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네. 4조 원 정도 언더에 있으면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화학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기업들이 아시아 쪽에서 대부분 다 1, 2, 3등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국의 격차를 따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양극재로 진출하는 기업, 그다음에 음극재로 진출하는 기업, 통박으로 진출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고부가를 추구를 해요. 그래서 스페셜티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가 애써 무시를 하는데 그게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싼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볼 때 이 저평가도가 흔히들 보면 전기차 쪽에서 양극재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제일모직 기술을 만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분출을 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쪽 그 합성 고무라든지 이런 데서도 평가해 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고요. 관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까지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